이번에 배워볼 파트는 모집단과 표본 파트입니다. 자, 모집단과 표본 파트인데,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키를 조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볼게요. 조사하시오.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키를 조사하시오 라고 얘기했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집단이 뭐가 되냐면은, 모집단은 대한민국 성인 남자가 바로 모집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모집단은 대한민국 성인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줄자를 들고 대한민국 성인 남자 키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모평균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산을 구한 게 모분산,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한 게 모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조사하는 것 갖다가 우리는 무슨 조사라고 얘기하냐면은 전수조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조사를 해버리는 거죠. 전부 다. 그리고 모평균을 우리가 m이라고 기호로 표현할 거고, 자,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자, 모표준 편차는 시그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줄자 들고 대한민국 성인 남자들한테 가서 다 키를 재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조사를 다 하는 걸 갖다 우리는 전수조사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모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평균 구하는 걸 모평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산을 구한 거를 모분산, 그 데이터를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모표준 편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비용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사를 보통 표본조사를 해요. 표본조사라는 걸 하거든. 이게 왜?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우리는 표본조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집단에서 우리가 몇 명을 뽑을 거예요. 몇 명을 뽑아서 걔네들을 조사하는 것 갖다가 우리는 표본조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몇 명 뽑는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 하면은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는 n이라는 숫자를 많이 적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제가 표본의 크기가 10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10명을 뽑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10명을 뽑을 때 원칙이 있어. 무슨 원칙을 지켜줘야 되냐면은 임의 추출을 하셔야 돼요. 임의 추출. 그러니까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키의 평균을 우리가 조사를 할 건데, 농구나 배구 집단에 가서 뽑으면 안 되겠죠. 그럼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키의 평균이 엄청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제대로 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임의로 추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집단에 가서 추출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임의 추출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복원 추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복원 추출. 자, 뽑았다가 다시 집어넣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표본의 크기가 제가 예를 들어서 10으로 잡았어요. 자, 이때 10명이 그럼 여기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10명이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모일 겁니다. 자, 요 집단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 하면은 표본 집단이다. 요렇게 얘기할 거예요. 요 10명을 뽑았는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뽑냐 하면은 보세요. 그냥 10명을 뽑는 게 아니고 여기서 뽑아. 그 다음에 복원 추출이죠. 집어넣어. 뭔 말인지 알겠죠? 또 뽑아. 또 집어넣어. 또 뽑아. 또 집어넣어. 이렇게 해서 몇 명? 10명의 데이터를 모으겠다는 거예요. 복원 추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10명을 뽑았는 것들의 데이터가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얘네들의 평균을 내버려요. 얘네들의 평균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기호로는 X바다라고 적고요. 읽을 때는 표본 평균이라고 여러분들이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지? 그 평균을 우리는 표본 평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10명의 분산을 구할 건데 걔를 기호로는 S제곱이라고 쓰고 표본 분산이다 이렇게 읽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10명의 표준 편차를 기호로 S라고 적고 얘를 표본
표준 편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표본 분산이나 표본 표준 편차를 실제적으로 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 요런 기호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문제에서 얘를 구하라는 문제는 그진 없거든요. 그래서 자, 다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미 추출이고 보건 추출인 10명을 뽑아. 그 다음에 뽑고 집어넣고 한 명, 또 한 명 뽑고 집어넣고, 뽑고 집어넣고, 뽑고 집어넣고. 자, 이렇게 보건 추출을 해서 10명의 데이터가 모일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의 평균, 이 10명의 평균을 냈는 게 표본 평균이 되고, 그 10명의 분산을 표본 분산, 그 10명의 표준 편차를 표본 표준 편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10명의 평균이 자, 우리가 모평균과 같아지겠어요? 실제적으로 줄자 들고 시내 가서 막 다 재는 거하고 같아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겨우 꼴랑 10명의 평균을 냈다고 해서 모평균과 같아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맞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이 10명을 일단 뽑아. 그런 다음에 보건 추출해서 걔네들의 평균을 내. 그 다음에 걔를 우리가 X1바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또 뽑고 집어넣고 뽑고 집어넣고 뽑고 집어넣고 뽑고 집어넣고 또 10명을 뽑아. 그럼 데이터가 모이겠죠? 그 10명의 데이터가. 걔네들의 또 평균을 또 내요. 그거를 X2바라고 해볼게요. 또 이런 작업을 또 집어넣고 뽑고 집어넣고 뽑고 집어넣고 뽑고 집어넣고 뽑고 집어넣고 또 10명을 또 데이터를 모아. 걔네들을 또 평균을 내. 그거를 X3바라고 할게요. 이거를 전수조사만큼 힘들게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런 다음에 이 모인 데이터들 있죠. X1바, X2바, X3바. 얘네들의 평균을 내버릴 거예요. 평균. 걔네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구해주면은 그진 모평균과 근사적으로 동일해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근사적으로 같아지는 거죠. 완전히 일치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배우는 파트가 뭐야 지금? 통계 파트 아닙니까? 그죠? 통계적으로 뭐 같아진다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숫자 하나 안 틀리고 같아진다고 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해보니까 자, 얘를 갖다가 자꾸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읽는 친구들이 있거든. 아닙니다.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얘와 얘는 다른 거예요. 자, 얘는 누구예요? 이 10명의 평균을 냈는 거예요. 그죠? 그걸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는 뭐야? 읽을 때는 표본 평균에 다시 이가 붙었으니까 평균이 되는 겁니다. 표본 평균들을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들었죠? 요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얘네들의 표본 평균들을 다시 평균을 내버린 거야. 그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되는 거죠. 그럼 모평균과 동일해져요. 그진, 근사적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얘와 얘는 다른 겁니다. 자, 요번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자,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었죠.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 됩니다. 표본의 크기를 우리 n이라고 쓰기 때문에 n이라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돼요. 자, 얘가 바로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표본 평균의 요번에 표준 편차는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자, 여기다 루트 세운 겁니다. 그런데 매번 루트를 세우지 말고, 하나, 나중에 모평균의 추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외우셔야 되거든. 어차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그냥 통으로 외워버리세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요 삼총사를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글로 기억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동일해지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그냥 입에 달달달달 배도록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제가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자, 만약에 모평균이 10이고요. 자, 모분산이 예를 들어서 4라고 보고요. 모표준 편차를 예를 들어서 2라고 볼게요. 이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동일해지기 때문에 10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이 4죠? 모분산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걔를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은 얘가 바로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된다. 자, 요거 약분해 주니까 얼마입니까? 자, 루트, 아이고, 약분해 주면은 5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물론 여기다가 루트를 세워도 동일하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나오겠지만 그냥 입에 달달달달 배도록 외우라 그랬죠?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 n이 10이죠? 거기에 시그마가 얼마예요? 2죠. 그러니까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자, 얘 유리해주면은 자, 루트 10분의 루트 10씩 곱해주면요. 루트 10씩 곱해주면은 그러니까 10분의 2 루트 10이 되겠죠. 자, 요거 약분해서 그러면은 5분의 루트 10 이렇게 해주면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다 루트 세워서 유리해주면은 동일하게 답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같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동일해지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자, 모집단이 만약에 정규 분포를 따라요.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여러분들 여기 내용들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요. 따르면은 우리가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라요. 자, 요거는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은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리고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요.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표본의 크기 있죠. 표본의 크기가 n의 값이 충분히 크면 n이 표본의 크기죠.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x반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충분히 크면. 그러니까 어쨌든 x바가 정규 분포를 안 따르면 어떡할 건데? 계산 못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은 자, 자연적으로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n이 충분히 크면 쌤, 충분히 크다는 거는 어느 정도가 충분히 큽니까? 예, 뭐 20도 충분히 큰 거고요. 30도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분히 안 크면 어떡할 건데요?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한 달, 1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면은 x바도 정규 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